한편 서울에서는 또 다른 감정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오수정이 주선한 소개팅을 마친 은호는 지역을 잊으려 노력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소개팅 상대는 의사로 일하는 괜찮은 남자였고 대화도 나쁘지 않았지만 은호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은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지역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 해도 지역만큼 마음을 설레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소개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늘도 아지트 카페 앞에서 은호를 기다리던 성재가 나타납니다. 성재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은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위나 추위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은호 후배 할 말이 있는데 오늘 소개팅했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요? 은호는 놀랍니다. 자신의 소개팅 소식을 성재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수정이가 말해줬어요. 그런데 난 어때요? 성재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호는 당황합니다. 예상치 못한 직진 질문이었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피하며 자리를 뜨려 하지만 성재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지역이 때문에 나를 밀어내지 말고 솔직한 마음을 말해줘요. 은호 후배. 성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은 마음. 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품어온 감정을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절실함이 묻어납니다. 나도 은호 후배랑 세월이 벌써 9년인데 친구나 명예선배 정도는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는 은호 후배에게 뭐였던 거예요? 성재는 마침내 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품어온 자신의 진심을 드러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는 줄곧 은호를 지켜봐왔습니다. 그녀의 웃음, 그녀의 눈물, 그녀의 모든 순간들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은호에게 성재는 항상 지역 선배의 친구였을 뿐입니다. 든든한 지원군, 믿을 만한 상담 상대,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 하지만 결코 사랑하는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성재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은호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긴 시간 동안 언제나 곁에 있어준 성재의 마음을 모르지 않았지만 지역에 대한 감정 때문에 외면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답합니다. 네, 선배님. 하지만 이 대답은 성재가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자신을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은호의 모습에서 성재는 거리감을 느낍니다. 별 의미 없이 맞장구를 쳐주는 듯한 은호의 반응에 성재는 약간의 섭섭함을 느낍니다. 역시 나는 은호에게 그냥 선배일 뿐이구나. 성재의 마음 한구석에 쓸쓸함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9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려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지역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은호는 깊은 갈등에 빠져 있습니다. 성재의 진심을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이미 끝난 것처럼 보이는 지역과의 사랑에 계속 매달려야 할지 그녀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은호는 성재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은 후부터 계속 갈등하고 있습니다.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언제나 곁에서 자신을 지켜준 성재의 마음을 모르지 않지만 여전히 지역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오수정과의 대화에서 은호는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오수정은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면서도 은호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재 선배님도 좋은 사람이지. 하지만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오수정의 말에 은호는 더욱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성재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9년 동안 한결같이 자신을 지켜봐준 그의 마음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인가 하는 질문에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한편 지방에서 지역은 서울에서 은호를 목격한 후 자신의 진짜 마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성재에 대한 배신감까지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보상금 문제로 괴로워하는 가운데 지역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은호에 대한 마음, 성재에 대한 감정, 가족에 대한 책임감,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성재 역시 은호의 답변을 기다리면서도 복잡한 심경입니다. 지역을 더 이상 붙잡지 않은 자신의 행동이 과연 옳았는지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나는 정말 지역이를 배려한 걸까? 아니면 진정 친구를 배려한 것인지 아니면 은호에게 다가갈 기회를 위해서였는지 자문하게 됩니다. 이제서야 지역이를 억지로 설득해서 서울에 같이 오지 않았던 행동이 자신조차도 확신할 수 없는 마음의 변화가 성재를 괴롭힙니다. 상철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뉴스로 인한 불안감을 참지 못하고 다정에게 말합니다. 다정아, 나 지역이를 찾아봐야겠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내가 먼저 사과해야겠어.
상철의 마음에는 후회와 걱정이 가득합니다. 아들과의 마지막 대화에서 보여준 자신의 고집스러운 모습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립니다. 수빈의 간청으로 유튜브 출연을 결심한 성재. 지역 가족을 도우려는 성재의 마음은 진실했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여전히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해보는 거라 어색하네요. 촬영 후 틈틈이 모니터링하면서 수빈은 모니터를 통해 성재의 모습을 집중해서 지켜봅니다. 카메라에 담긴 성재의 모습은 평소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약간의 어색함마저도 자연스럽고 진솔해 보였죠. 성재 오빠가 이렇게 멋있었나? 모니터 속 성재의 모습을 집중해서 보던 수빈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오빠의 친구,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고마운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오늘은 왠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수빈은 성재를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음을 깨닫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 낯선 감정이 무엇인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성재에 대한 마음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카메라에 잘 나오시네요. 그래? 어색했는데. 성재의 수줍은 미소를 보며 수빈의 마음에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오빠의 친구가 아니라 한 명의 매력적인 남자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재의 부탁으로 성재의 여동생 영나의 보디가드 일을 맡게 된 지완. 실업 상태가 길어지면서 자신감도 많이 잃었던 그에게 이 일은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비록 임시적인 일이지만 일단 수입이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형 부탁이니까 내가 기꺼이 2달은 빼는 거지. 지완은 성재에게 모시기는 척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마음은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를 제공해준 성재에 대한 감사함이 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영나를 만나보니 예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성재의 이복 여동생 영나는 대학원생에 아직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재벌가의 딸답게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과 행동에서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순진함이 느껴졌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영나는 지완을 당황시켰습니다. 몇 살이냐고 물어본 질문의 답도 엄마에게 물어본다고 하자 지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내가 내 나이 말하는 걸 엄마한테 물어본다고. 왜? 엄마가 모르는 사람이랑은 대화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빠는 성재 오빠가 소개해준 사람이니까. 그래도 엄마한테 물어봐야죠. 영나의 대답을 듣고 지완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로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엄마한테 물어보고 대답해. 네, 그럴게요. 어리고 순수한 영나의 모습에 지완은 당황하면서도 동시에 겁에 질린 이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새로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빠는 몇 살이에요? 28. 와, 성재 오빠보다 어리네요. 그럼 저도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응, 그래. 영나의 순수한 질문에 지완은 미소를 짓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순진한 아이를 보니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지완 오빠, 저 정말 무서워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나도 보디가드 일은 처음이야. 날 믿어줘. 서로 잘해보자. 지완은 영나와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이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말 화려한 날들에서는 더욱 긴장감 넘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정부와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한 지역은 과연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보상금을 거절한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리고 가족들을 어떻게 도울지 궁금증이 커집니다. 상철이 지역을 찾아 나서면서 드디어 부자 간의 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랫동안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부자가 과연 진짜 화해를 할 수 있을까요?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두 남자의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릴 것입니다. 지역 은호 성재의 본격적인 삼각관계가 시작됩니다. 은호는 성재의 9년간의 진심 어린 고백에 최종적으로 어떤 답을 할까요? 그리고 지역이 서울로 돌아오면서 세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정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들의 복잡한 감정 변화가 드라마의 재미를 더할 것입니다. 여기에 성재와 수빈 사이의 새로운 로맨스 라인도 주목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수빈이 성재를 이성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사각관계로 발전할 가능성도 보입니다. 과연 이들의 복잡한 관계는 어떻게 정리될까요? 충격적인 뉴스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30대 초반 남성의 시신 발견 소식이 지역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지역과 관련이 있는 일인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가족들의 불안과 걱정이 어떻게 해소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영나와 지완의 보디가드 에피소드도 더욱 흥미진진하게 전개될 예정입니다. 순수한 재벌가 딸과 성실한 청년의 만남이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그리고 지완이 이 일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수빈의 유튜브 활동이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재와의 협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사랑과 우정, 가족애가 복잡하게 얽힌 화려한 날들, 각자의 선택과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와 궁금증이 증폭됩니다. 이렇게 이번 주 화려한 날들 7화, 8화 기대해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립니다.